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한국인이 명품 사는데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쓴다 라는 기사입니다. 단순히 명품을 좋아한다, 명품 소비가 늘었다 이것도 아니고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 설마 하고 봤는데 진짜더라고요. 2022년 한국인들의 1인당 명품 지출이 약 325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만 원입니다. 중국인 55불, 미국인 280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 명품 좋아한다는 중국보다 그 잘 사는 미국보다 더 많이 쓴다고?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는데요. 이 조사 기관인 모건스탠리에서는 그 원인을 한국인 특유의 과시욕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외모와 재정적 성공이 주는 의미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유독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들 동의를 하시나요? 살짝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약간 반박 불가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겨울이니까 구독자분들도 패딩에 많이 관심 가지실 거예요. 그 몽클레어 브랜드 아시죠? 패딩계의 최상급 브랜드, 수백만 원짜리.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서 유명해진 브랜드인데요. 이 몽클레어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실적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요즘 길거리 다니면 다들 여기 팔뚝에 몽클레어 마크 하나씩 달고 계셔가지고 아니 이게 그렇게 흔한 브랜드가 아닌데 뭐지? 싶긴 했거든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이 패딩 계급도 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 진한 짤이긴 한데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스파오, 탑10 이런 SPA 브랜드는 가장 하위단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코오롱, 노스페이스 이런 브랜드는 그래도 한번 사면 5년 입어도 됩니다. 그 위로 가서 캐나다 구스, 노비스, 스톤 아일랜드 이런 라인은 대물려 입을 정도입니다. 우리 아들, 딸한테 물려서도 되는 거죠. 그리고 몽클레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몽클레어는 우리 집 갑오로 남겨도 될 정도, 그만큼 최상급 명품 브랜드라는 거죠. 물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런 계급도를 보게 된 이상 저 최상위단에 있는 아이템을 내가 장착하면 저 레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 한마디로 과시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몽클레어뿐만 아니라 프라다도 중국 코로나 봉쇄 때문에 실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한국이랑 동남아에서 그래도 선빵을 쳐준 덕분에 그 감소분을 많이 상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명품 큰손들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셀럽들을 간판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죠. 근데 약간 애매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 명품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출시를 한 건데 이렇게 구찌라고 한글로 대문짝만하게 써있는 옷, 그리고 제주, 한정판, 백. 개인적으로 한글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제주도 정말 좋아하는데 왜 얘네들은 별로 갖고 싶지가 않을까요? 실제로 소비자들 반응도 많이 엇갈린다고 해요. 소장 가치가 있다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 이거 뭔가 동묘 시장에서 볼 법한 디자인이다. 왠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구찌의 GC가 아닌 CC, GG 이렇게 적혀 있을 것만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얘기를 하는 1인당 지출액은 명품 업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명품은 우리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처럼 대중적인 소비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눠버리면 그 숫자 자체가 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명품의 실수요층인 중산층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보다 중국, 미국이 1인당 지출액이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명품 사랑, 이건 솔직히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근거, 여러분 2020년 코로나 이후에도 타격을 전혀 받지 않은 서울의 유일한 상권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청담입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건물들이 쫙 깔린 곳이죠. 이 자료 보시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상권이 전혀 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최근에 갔었는데 아니 이 명품 건물들이 방을 빼기는커녕 장사가 막 더 잘 되는 건지 뭔지 몰라도 건물을 더 멋있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밌는 게 요즘 백화점들의 VIP 등급 기준이 너무 높아졌다고 해요. 워낙 명품을 많이 사니까 1, 2천만 원 써서는 VIP 대접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한 백화점에서는 가장 낮은 VIP 등급 기준이 원래 2천만 원만 쓰면 됐었는데 2,500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하고요. 또 가장 높은 등급 기준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써야 되는 걸로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원래 쓰던 거에서 기본 10에서 25%까지는 더 써야 기존 VIP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VIP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VIP 분들한테 주는 혜택들을 줄이고 있다고 해요. 발레 서비스라든지 음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명품 기업들이 콧대가 많이 높아졌겠죠. 올해 또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에르메스, 샤넬, 롤렉스 안 그래도 비싼 애들이 이제 올해 더 비싸지는 건데 과연 이렇게 올려도 올해도 명품 사랑이 이어질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근데 패션만 그러냐? 그것도 아닌 게 자동차계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죠. 수입차 시장도 완전 호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BMW 사장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BMW 코리아가 2022년에 역대급 실적을 찍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이 BMW에서 5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해요. 벤츠도 마찬가지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완전 초고가 자동차인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불티나게 팔렸다고 해요. 진짜 다들 돈이 어디서 나신 것인지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계 1등 부자 타이틀을 루이비통과 디올을 갖고 있는 LVMH 회장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우리 전기차 회사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가 1등이었는데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명품 주식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다시 자리가 뒤바뀌게 된 겁니다. 아니 이쯤 되면 좀 궁금하긴 하죠. 우리나라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어쩌다 이렇게 플렉스 문화가 돼버린 걸까? 저는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또 뭐 하나 유행하면 다 같이 쫓아가는 게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IT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정보 공유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패딩 계급도 뿐만 아니고 일반 의류, 핸드백 이런 업계에서도 다 계급도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가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막 웃는 건데 30대 여성의 어떤 국룰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헬렌 카민스키라고 하는 브랜드의 모자,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 거기다 에르메스 슬리퍼까지 이런 패션이 작년 여름에 한바탕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겁니다. 이거 보고 제가 진짜 머리를 탁 치게 되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많이 봤는데 이게 이 브랜드였구나.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라고 묶이는 그 패션에 이렇게 명품 아이템들이 또 장착이 돼 있어야 되니까 무리해서라도 명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일상생활로 많이 복귀를 하고 있잖아요. 재택근무 시키던 기업들도 이제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억눌려 있던 보복 소비가 이 명품 소비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과시하는 소비 행동이 SNS 공간과 현실 세계에서 다르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요. 현실 공간에서는 그 과시 행위가 물질적 소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SNS 공간에서는 경험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나는 고급 호텔을 갔다. 아니면 오마카세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나의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보여주고 능력을 인정을 받으면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저도 사실 고백을 하자면 집에만 있다가 가끔 이렇게 약속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럼 뭐 입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쇼핑을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반면에 인스타에서는 가끔 신랑이랑 와인을 먹거나 아니면 온천을 갔거나 이런 경험 위주로 조금 올리게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이 인터넷 세상에서 현실 세계로 복귀를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일시적인 과시 소비의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명품 소비층이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요즘 명품 기업에서도 Z세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보다 명품을 소비하는 연령이 한 3살에서 5살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20대 때 처음 명품 소비를 경험한다면 Z세대는 이미 10대 후반부터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이제는 Z세대가 아니라 알파세대도 있죠. 2010년대생인데요. 이들은 Z세대보다 3살에서 5살 더 빠르다고 합니다. 한 13살이면은 이미 명품을 한번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밀레니얼 세대는 20대 때, 그리고 현재 20대인 Z세대는 이미 10대 후반에, 또 더 어린 현재 10대인 알파 세대는 13살 이 즈음에 명품 소비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20대가 돈이 어딨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 청년의 절반이 요즘 임대료, 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94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돈이 조금 남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돈으로 명품을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명품 열풍이 좀 불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장 먼저 줄이는 품목 중에 1위가 명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생활비 내기도 빠듯한데 명품을 즐길 여유가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명품 업계에서도 슬슬 가방 같은 단가가 비싼 건 잘 안 팔리고 스몰 럭셔리라고 해가지고 좀 더 단가가 낮은 거 있죠. 명품 구두나 지갑, 신발 이런 게 요즘 또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해 들어가지고 명품 매장이 좀 썰렁해지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중고시장에 명품들이 막 쏟아지면서 중고 가격도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재테크용으로 샀던 그 매물까지 막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과연 이런 2022년의 명품 사랑이 2023년까지 더 이어질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뭔가 명품 사고 비싼 호캉스 즐기고 이렇게 과소비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이 짤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금리 더 올려줄까? 집중 안 하지? 우리 미국 연준 의장, 전 세계 돈줄 아주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죠. 빨리 정신 차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에다 해놓고 저도 조금 충동 구매하고 싶을 때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3년은 여러모로 생존의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복 소비에 행렬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열심히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모두 살아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